아까 네가 한 말 전부 내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까 뭐 자는데 냄새나고 부지런한 척 한다고 했던 말들 말이야. 아, 그게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친구 비위 맞춰준 거예요. 네 친구랑 같이 욕했다는 사실을 잘도 돌려 말하는구나. 통화를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난 네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다. 근데 고맙게도 여기 와서 네가 본색을 드러내 준 거지. 결혼 전에 알아서 참 다행이네. 죄송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내가 네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니? 결혼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그런 말로 저희를 파혼이라도 시키시게요? 너는 그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니? 말을 물을 수도 없고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강남영 할머니 그리고 그의 예비 며느리 김수희입니다.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치 좋은 산을 오르다 그만 발목이 접질려 강씨 할머니는 차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차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예비 며느리는 차 바로 뒤에 잠깐 앉아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강씨 할머니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굳이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발목이 다쳐 움직이지도 못했고 차의 창문이 열려 있어 예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강 씨가 알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처럼 비속어를 섞어가며 친구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강 씨 할머니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부지런한 척하는 데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짜증나고 주변에 가면 냄새도 난다는 등의 얘기였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며 최대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며느리가 욕을 하는 대상은 바로 강 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선 얼른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강 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예비 며느리를 째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얼른 통화를 끊더니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강 씨 할머니를 쳐다보는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분명 강 씨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지지 않고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으니 나도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네가 무슨 애야? 보아하니 부모가 안 깨워주면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어? 다음 일정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또 너는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네 땀 냄새 때문에 숨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을 듣고 약간의 죄책감이 담겨있던 며느리의 눈은 곧장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말 다 안 끝났다. 할머니는 지지 않고 여행 내내 거슬렸던 예비 며느리의 행동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어차피 강연이는 저랑 못 헤어져요. 과연 네 생각대로 될까? 순간 아들이 강 씨와 며느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아들은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듯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이 자기와 못 헤어진다는 걸 확신하듯 말하는 예비 며느리와 그런 예비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 치는 강 씨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까지. 과연 강 씨와 아들, 예비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강 씨의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에게 하루 한 끼라도 먹이기 위해 밖으로 나가 끼니를 얻어왔습니다.
다행히 강 씨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집안의 마지가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보내줘 그때부터는 그래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강 씨는 성인이 되었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남자만 하던 농사일을 자기도 하겠다며 사정해 결국 남의 땅에서 농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30의 나이까지 농사를 지으며 번 돈으로 나이가 들고 병들었던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은 일을 하러 타지로 가거나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혼자 남겨질 강 씨가 걱정되었던 강 씨의 어머니는 서둘러 강 씨를 중매로 시집 보냈습니다. 강 씨를 시집 보내자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낀 듯 강 씨의 어머니는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낯선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도 돈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렇게 받은 돈은 다 어머니를 돌보는 데 들어갔기에 강 씨는 결혼할 적 정말 몸만 갔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예전 강 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집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고 원래 남편이 살던 곳에 강 씨가 들어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시어머니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강 씨는 예전에 어머니를 돌봤던 경험 덕에 남편보다도 훨씬 시어머니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강 씨 스스로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강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힘없는 손으로 강 씨의 손을 자주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은 듯 했고 기술직으로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왔고 강 씨는 그런 남편이 집에서는 쉬기만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강 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후 강 씨와 남편은 아들 강연이를 낳았습니다. 강 씨는 시어머니 케어에 집안일 육아까지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강 씨는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장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 씨에게 비극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이 정말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강 씨는 절망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와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뭐든 잘해내던 강 씨라도 이번에는 견디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어머니처럼 아꼈던 시어머니마저 남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는 강 씨와 아들 둘만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자연스럽게 강 씨에게 상속이 됐고 강 씨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강 씨에게 불행만 내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강 씨에게 말하지 않았던 재산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강 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었기에 강 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친척들이 그 재산을 눈독 들였지만 강 씨는 그 재산을 목숨같이 지키며 집에 찾아온 친척들을 지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강 씨는 다행히 아들이 조금 클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쯤에 강 씨는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영 답답하기도 했고 줄어들기만 하는 돈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강 씨는 가난하게 살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 지출을 많이 아끼며 생활했고 그저 그 돈들을 모두 아들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후 강 씨의 아들은 평범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선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선자리를 제안했지만 아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선을 왜 안 봐?
만나는 여자가 있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서요. 강 씨는 이런 아들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강 씨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어떻게 만난 사람이야?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자주 가다 보니 마음이 갔나 봐요. 술집에서 만났다는 사실에 강 씨는 내심 걱정이 앞섰지만 이는 그냥 자신의 편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소개시켜줬고 며느리는 참으로 고왔는데 아들이 왜 반한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예상외로 참해 보였던 예비 며느리가 강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비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강 씨는 항상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우연히 길을 가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봤다면 굳이 아는 척을 안 했겠지만 바로 앞에서 마주쳐서 강 씨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데이트 중이구나. 네. 오늘 둘 다 쉬는 날이라서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만나면서 술집에서의 일은 그만두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근처 옷가게에서 예비 며느리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고 그냥 옷이 많이 걸려 있으니 평범한 옷가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명품 옷가게였습니다. 무슨 티셔츠 한 장에 1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신나게 하나씩 대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강 씨는 어색하게 옷을 보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옷 하나 고르는데 시간이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한참 있다가 옷을 하나 골랐다며 내려왔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옷을 결제했는데 티 한 장에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강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씨는 내심 옷을 사줬으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할 줄 알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나중에 보자며 옷가게를 나서자마자 강 씨와 헤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도착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강 씨에게 보내줬습니다. 조금 비싸긴 했어도 잘 어울리니 강 씨는 선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결혼식 전에 다가온 예비 며느리 생일에 건강 잘 챙기라고 카카오톡으로 영양제도 하나 보내줬습니다. 강 씨는 굳이 만나자는 말보다 이렇게 뒤에서 하나씩 챙겨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강 씨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며 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불편하지 않대? 괜히 억지로 온 건 아닌지 강 씨는 걱정스런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희가 저번에 옷 사주신 거랑 영양제 선물 받은 거 고맙다고 여기 와서 먹자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얼른 해줘야겠네. 강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기분 좋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강 씨는 며느리가 말만이라도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봐 줄 줄 알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TV를 보며 웃기 바빴습니다. 옷이랑 선물 받은 게 고마워서 왔다는 것 치고는 빈손으로 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강 씨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도와주지도 않으니 이게 고마워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게 맞는지 강 씨는 의아했습니다. 간만에 여러 요리를 한 번에 준비하느라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리는 동안 엉덩이를 떼지 않던 예비 며느리는 밥이 다 됐다는 강 씨의 말에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강 씨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며 기분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아니, 고마워서 왔으면 요리를 대접하던가 뭐 하나라도 들고 왔어야 했던 거 아니야. 그냥 언니 집에 와서 밥 같이 먹어준 걸로 언니한테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강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런가? 그래도 간만에 집에서 다른 사람이랑 밥 같이 먹으니 기분은 좋더라고.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영 느낌이 쎄한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 저번에 선자리 제안했던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였는데. 강 씨는 그렇게 지인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가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강 씨는 내심 아들이 집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 통 주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도록 아들에게서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결혼식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 척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의 전화를 받은 아들의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딱 보니 식당인 듯 했습니다. 밥 먹고 있어? 네. 수인의 부모님이랑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의 말에 강 씨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원래 엄마도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여기 식당 테이블이 작아서 5명이 오기가 좀 그래서요. 강 씨는 아들의 말이 진짠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서운함을 전하기 너머로 느꼈는지 조만간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수희 부모님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왠지 강 씨에게는 제일 마지막에 제안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태어나 여행을 거의 가본 적 없던 강 씨는 그런 아들의 제안에 신이나 덥석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혀를 차는 예비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너네랑 사돈네만 가기로 한 건데 내가 눈치 없이 끼는 건 아니니? 아니에요. 저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전에 굳이 사돈까지 껴서 여행을 왜 가?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며느리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런가? 괜히 내가 눈치 없이 낀 건 아닌가 싶네. 근데 오히려 며느리랑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원래 여행 가면 사람 본성 다 나오잖아. 지인의 이런 말을 들은 강 씨는 내심 며느리와 사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 행동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강 씨에게 일정을 알려줬고 여행 가기로 한 날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보는 거라 지인한테 뭘 챙겨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여행 가기 전날에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가는 길에 허기가 지지 않을까 계란도 삶고 두유도 몇 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강 씨는 통장에서 돈을 일부 빼서 아들 며느리가 돈을 못 쓰게 자기가 돈을 다 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보니 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으니 상관없겠거니 싶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아들은 강 씨를 사돈네 동네까지 올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와 사돈네 집이 아예 반대편이라 다 태우고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강 씨는 여행 첫 시작부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버스를 타 사돈네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의 예상보다는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 씨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강 씨를 맞이했습니다.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아이고, 미안하다. 아들은 강 씨에게 늦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얼른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차에 타고 강 씨는 사돈네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앞에 타 있었고 강 씨는 사돈네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는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조금 어색했는지 예비 안사돈이 배고프지 않냐며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역시 장모님,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아들은 김밥 하나를 맛보더니 기분 좋은 말로 화답했습니다. 강 씨도 급하게 전날 싸왔던 계란과 두유를 꺼내려고 했는데 가방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넣었는지 계란은 다 으스러져 있었고 두유 하나가 터져 있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얼른 살짝 터진 두유를 수건으로 감쌌고 뭔가 창피해서 싸온 계란과 두유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돈도 하나 드세요. 김밥을 건네는 사돈의 말에 강 씨는 얼른 가방을 닫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강 씨는 속상해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방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이따가 숙소 가면 얼른 두유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만 강 씨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점심시간이 돼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배고팠는지 먼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이래요. 아들의 말대로 그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이 너무 길어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예약한 거 아니었어? 예비 며느리는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예약도 안 되는 곳이야. 좀만 기다려보자. 강 씨가 봐도 아들은 조금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을 서야 했는데 밖에 날씨는 매우 무더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줄을 설 테니 부르면 차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네는 단번에 차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며느리와 사돈네에게 차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아들과 같이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혼자 남겨두기 좀 그랬고 며느리와 사돈과 어색하게 남겨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같이 있겠다고 말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굳이 아들과 기다리겠다는 강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다 같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줄을 이렇게 오래 서서 먹나 궁금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려는데 며느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딱 정했는지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만 시키기는 좀 그랬는지 예비 사돈을 시켜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는 눈치를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은 따로 끌리는 게 있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그냥 며느리가 먹자는 것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강 씨는 예비 사돈이 며느리에게 조금은 잡혀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맛본 강 씨는 맛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기다렸다가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사돈들은 화장실에 가고 아들은 후식으로 커피를 가져오느라 강 씨와 예비 며느리만 남겨졌습니다. 강 씨는 예비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기 바빴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앞에 사람을 두고 핸드폰만 보는 며느리가 강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커피까지 마시고 강 씨는 얼른 일어나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강 씨가 계산을 할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터라 돈이 아깝지는 않았지만 계산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자 강 씨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인 듯 싶었습니다. 강 씨는 아름다운 꽃과 경치를 보자 식당에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다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강 씨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서보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어색하게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강 씨는 아들과 걷고 있었고 며느리는 예비 사돈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사진 찍는 것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 몇 개만 찍고 다음 장소로 걸어가며 경치를 눈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었음에도 뒤에 며느리와 예비 사돈이 보이지 않자 아들과 잠깐 멈춰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사돈이 며느리의 사진을 찍어주느라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어찌나 많이 찍어달라고 하는지 한자리에서 며느리는 한참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그런 딸이 익숙했는지 쪼그려 앉거나 거의 누운 채로 딸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진을 힘들게 찍어? 밑에서 위로 찍어야 잘 나오나 봐요. 저도 수희 사진 찍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찌나 까다롭던지. 강 씨는 아무리 그래도 사진이 뭐라고 자기 부모님 고생하는 건 신경도 안 쓰는 예비 며느리에게 조금씩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치 구경도 다 하고 다시 차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트니 강 씨는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보다도 바깥사돈이 더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념품을 사러 다시 이동했습니다. 강 씨는 굳이 쓸데없는 것을 집에 두고 싶지 않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다 예비 며느리는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있었는지 직원과 얘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가격을 말해주는 직원의 말에 가격을 깎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남는 게 없다며 할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꾸만 가격을 깎아달라거나 하나를 더 얹어주라고 졸라댔습니다. 직원이 그만큼 했으면 그냥 사거나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할 법도 한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놨습니다.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는 주변을 의식했고 강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행동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예비 며느리가 원했던 기념품을 사서 차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그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강 씨의 선물에 크게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행동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다 같이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남자방, 여자방으로 마련했습니다. 방을 3개 마련하기는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2개로만 나눠 예약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지친 듯 바로 침대에 눕거나 앉아 있었고 부지런했던 강 씨는 얼른 먼저 씻었습니다. 그렇게 씻고 강 씨는 스킨로션을 바르려 했는데 그만 스킨로션을 못 챙기고 나온 것을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스킨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너무 건조해져서 강 씨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스킨로션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건 조금 비싼 화장품이었는지 바로 자기 엄마에게 스킨로션을 빌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예비 안사돈의 스킨로션을 같이 썼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며 노래를 어찌나 크게 틀어놓던지 잠깐 잠이 들었던 예비 안사돈이 깰 지경이었습니다. 강 씨는 조용히 으스러진 계란과 두유를 처리했습니다. 날도 덥고 두유가 터진 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냄새가 좀 났습니다. 며느리가 씻고 나오자마자 무슨 냄새가 난다는 듯 말했지만 강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예비 사돈은 강 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갈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강 씨도 얼른 먼저 씻고 나와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때까지 며느리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부지런히 준비를 하지 않는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별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꾸만 예비 안사돈에게 어린아이처럼 5분만이라고 말했고 예비 안사돈은 그런 딸을 달래듯 깨웠습니다. 결국 출발하기로 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예비 며느리는 민기적 일어났고 20분 정도 씻고 챙기더니 그제서야 다 같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을 좋아했던 강 씨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산을 오르기 전부터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점점 강 씨가 앞에 있어도 별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 씨는 항상 착하게 예비 며느리를 대해줬고 예비 며느리는 그런 강 씨를 조금은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산 오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정을 잡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먼저 산에 가자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막상 오니 귀찮아서 투덜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꾸만 작게 투덜대면서 올라갔고 예비 사돈들은 산 오르기를 좋아하는지 먼저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신나게 산을 오르다 그만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강 씨는 약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앞에 강 씨의 시야에서 산을 오르던 예비 며느리는 강 씨의 비명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강 씨에게 다가오지 않고 앞만 보고 산을 올랐습니다. 조금 있다 뒤에서 오던 아들이 강 씨를 발견했고 아들은 강 씨를 부축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뒤에 강 씨와 아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정상에 가지 않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산 입구에서 며느리와 사돈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 씨는 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먼저 내려와 차에 있던 강 씨에게 괜찮냐고 한번 묻더니 단둘이 있기는 어색했던지 곧장 차에서 내려 차 뒤쪽 블록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강 씨는 에어컨이 좀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차에 틀어져 있던 노래도 끈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며느리는 강 씨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약간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하며 강 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누가 들어도 강 씨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뒷담화를 듣다 결국 참지 못하고 차에서 한쪽 다리만 이용해서 내려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강 씨의 모습을 보자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발목 괜찮으세요? 아까 네가 한 말 전부 내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까 뭐 자는데 냄새나고 부지런한 척한다고 했던 말들 말이야. 며느리는 그제서야 통화 내용을 강 씨가 다 들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 그게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친구 비위 맞춰준 거예요. 네 친구랑 같이 욕했다는 사실을 잘도 돌려 말하는구나.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강 씨가 돌변하자 예비 며느리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들리니까 들은 거지. 결혼 전에 알아서 참 다행이네. 죄송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내가 네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니? 결혼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그런 말로 저희를 파혼이라도 시키시게요? 너는 그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니? 말을 물을 수도 없고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며느리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강 씨와 예비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여행이 끝난 날 바로 아들에게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상의 없이 며느리와 트러블을 일으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어떤 첫마디가 나올까 강 씨는 내심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이 짧은 1박 2일 동안 느꼈던 며느리의 성격에 대해서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들도 사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결혼을 미루기가 조금 망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진행한다면 남은 인생이 평생 불행해질 것이라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예약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다른 위약금들은 자기가 전부 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조만간 예비 며느리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강 씨에게 전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강 씨는 그 이후 더 이상 예비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지만 아들은 파혼을 선언당한 예비 며느리 때문에 한참을 고생한 듯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꾸만 아들 집에 찾아갔고 아들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더는 찾아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결정을 듣자마자 이곳저곳 다른 선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인이 예전에 소개해 주려던 사람이 아직 애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강 씨는 얼른 아들과의 선자리를 만들었고, 아들은 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이 선본 여자와 지금까지는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아들은 조금 신중한 태도로 길게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 예비 며느리와도 서로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강 씨는 이제는 굳이 안 좋은 점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보면서 먼발치에서 아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만약 예비 며느리의 좋지 못한 행동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